안녕하세요. 정수기 관리기사입니다. 25년간 정수기 한 기를 외길 인생을 걸으면서 정수기의 잘못된 점과 바로 간짐을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어, 우리 국내 시장은 사실상 정수기의 시장이 좀 무분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국가에서 정확하게 검증해주는 공정기관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죠.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NSF라 해가지고 우리 필터에 보시면은 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NSF라 해가지고 어, 이런 마크들이 있어야지만 정수기 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NSF가 없으면은 이 미국 사회에서는 불법입니다. 1944년도에 미국 미시건주에서 비영리업체로 탄생한 이 기업은 물 관련된 모든 음용 가용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합니다. 이런 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정수기 재료로 물 관련된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불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검증해주는 공정기관이 없다는 게 25년 정수기를 하면서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없이 TV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여러 번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하여금 메이커로서 인식시키는 데 급급했지 정말로 정수기 필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검증기관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25년을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정수기 필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길을 열고 저는 NSF가 뭔가를 이 정수기 시장에 입문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NSF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NSF가 없는 재료는 나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고객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 크게 우리가 필터 종류가 크게 분류한다 그러면은 물을 정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미세한 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화학 물질들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 불소를 흡착하고 하는 그 활성탄의 개념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습니다. 체가 하는 역할도 있고요, 활성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체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프리필터라고 하는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오래 쓰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탈색이 되죠. 분명히 이렇게 수돗물 속에는 중금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금속이 있는 물을 끓여 먹는다고 중금속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죠, 물은.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소비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요, 활성탄은 우리가 크게 입성 활성탄이 있고 블록으로 되는 활성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활성탄을 쓰는 게 좋은가? 보시면은 제가 이걸 활성탄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활성탄이 어때요?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여기 묻어 있죠. 가루가 떨어져 있는데, 자, 이 활성탄의 단점이 뭐냐? 입성 활성탄의 단점은 물은 이 이 가루로 되는 활성탄을 지나가게 되면은 수로가 생깁니다. 수로가. 그 물은 성질상 이미 수로가 형성되던 자리를 그대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흡착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루면은 이 활성탄에도 분명히 미세한 분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분진에 의해서 핵심 필터를 중금에서 그 필터를 막는 것보다는 이 활성탄의 분진에서 핵심 필터를 막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활성탄을 쓰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블록으로 된 활성탄을 쓰면은 분진이 확연하게 줍니다. 그리고 중금속을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핵심 필터인 중공사막이라든지 역삼토압이라든지 제가 주로 인정을 많이 하는 필터가 세라믹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세라믹 필터의 수명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저는 역삼토압 쓰는 정수기 고객들한테 멤브레인이라든지 UF를 쓰는 UF 멤브레인을 쓰는 고객들한테 필터를 1년 만에 교환하라, 1년 6개월 만에 교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전처리 과정에서 활성탄을 블록을 쓰니까 이 후처리에 이루어지는 기공으로 되는 필터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는 역삼투압 같은 필터를 이 업자들이 알면은 좀 그한데 10년씩 쓰는 경우도 저는 있습니다. 왜? 막히지 않으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너무 미세하게 걸러주는 필터인데 굳이 그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외부 사양에 오래 쓰게 되면 프라틱 자체에 뭐라 할까요? 경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물이 누수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쓰고 난 다음에 경화 때문에 저는 교환하는 그런 현상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객 관리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으로 되는 활성탄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에서 지금 블록을 잘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지금 수입되는 겁니다. 활성탄을 제가 부숴 볼게요. 자, 이렇게 블록이란 이야기죠. 굉장히 이 블록 자체도 미세하게 걸러줍니다. 분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러주는 개념도 이 활성탄이 하는 역할이 오미크롬이라 해가지고 오미크롬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미크롬이라 하는 개념은 0.1 미크롬 하는 거는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이라는 기공이고요. 역삼투압 필터는 0.001 미크롬이라 하는데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이라는 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5미크롬이라는 기공이 있어가지고 중금속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분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필터의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입성 활성탄보다 이 블록 활성탄은 수로 형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협착력과 고순도의 물을 고순도로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을 협착을 아주 우수하게 잘한다는 거죠. 이런 공인된 필터를 저는 통해 가지고 중공 사막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세라믹 필터를 써가지고 직수로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게 25년 정수기를 하면서 바람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역삼투압 필터도 물맛은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역삼투압 필터가 미네랄을 다 잡아낸다. 그건 아닙니다. 역삼투압도 멤브레인 필터도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집에 취급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는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나오는 필터입니다. 거기는 미네랄을 통과합니다. 일부의 미네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을 통과하지 않은 초순수한 물은 정유수 개념인데 이 정유수는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요. 그걸 먹으면 우리 사람들이 먹으면은 설사를 하게 되어 있죠. 중유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역삼투압 필터도 우리가 무작정 미네랄 다 걸러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물이 지하수라 가지고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뗏 물이 아니고 흐르는 강물인데 물이 너무 안 좋은 지역에 원수가 나오는 데는 역삼투압이 물을 깔끔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직수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수기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역삼투압으로 미세하게 걸러주는 필터는 기공이 약해서 직수로 쓰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이 고여 있는 정수기 내부에 너무 물통이 커서 물이 미온수로 보관이 된다면은 한 잔의 물을 뽑으면은 한 잔의 공기가 들어가서 세균 증식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저장되는 물통이 아주 작아서 그리고 스테인리스 통에 물이 차게 고여 있다면은 외부에 공기가 유입이 돼도 세균 증식이 덜 일어나겠죠. 이렇게 각 가정에 맞게끔 제가 코디를 해서 코디라고 해야 되나요? 설계를 해서 이렇게 사양을 맞춰서 소비자들한테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수기의 껍질이 아니고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수가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공 사막의 어떤 기공이라든지 역삼투압의 기공의 물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세라믹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제가 가장 선호하는 필터인데 왜? 이 세라믹은 역삼투압은 사실은 기공이 너무 크고요. 기공이 너무 작습니다. 근데 UF 멤브레인 중공 사막 필터는 기공이 너무 크고 그 중간형의 필터가 저는 세라믹이라고 보거든요. 세라믹도 완벽한 중금속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미네랄을
아주 대량의 미네랄을 거의 다 통과를 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 낭비도 없고요. 역삼투압은 사실상 50% 이상의 나도 보이지 않는 하수구로 버려진다든가 싱크대 위로 버려집니다. 그 단점이 있죠. 물 낭비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시고, 그리고 역삼투압 중공사막, 그리고 우리가 세라믹 필터에 물량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일 먼저 역삼투압에 대해서 물의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올렸어. 자, 역삼투압 필터. 자, 이 필터는 제가 제조일이 2015년도 1월 26일 제가 이 제조일자가 찍혀 있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틀어서 물량을 보겠습니다. 자, 틀었습니다. 틀면은, 자, 한쪽에 물은 많이 나오고 한쪽에 물은 적게 나온 걸 보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는 물이 많이 나오죠. 하나는 물이 좀 적게 나오죠. 자, 적게 나오는 물이 우리 음료수용으로 우리가 저수조 탱크로 올라가는 물이고, 많이 나오는 게 하수구로 버려지는 물입니다. 엄청난 물 낭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이 물은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삼투압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를 식수로 쓸 수는 없겠죠. 소비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질의 물을 공급받겠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작게 나오는 이 물이 안전한 물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직수로 받아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물론 미네랄을 100% 다 잡아내는 건 아닙니다. 미네랄 일부를 잡아내는데 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냉온 정수기를 역삼투압으로 해서 위에 관리를 해보면은 분명히 미네랄 스킬이 끼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유수처럼 미네랄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런 스킬이 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필터이기 때문에 미네랄 스킬이 낍니다. 물이 튀어서 순수한 H2O는 증발하고 남는 건 미네랄 결정체가 서로 굳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기는 성질이기 때문에 정수기를 청소해보면은 그 미네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네랄이 100% 없는 물이 분명히 아닙니다. 역삼투압도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나오는 거는 미네랄을 일부 통과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요게 묵는 물이고,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물이 버려지는 물입니다. 자, 이게 역삼투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삼투압의 물을 제가 컵에다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푸른 리트머스 종이 개념으로 시약으로 이 물을 pH를 한번 관찰 한번 해볼 테니까요. 요 물과 중공삼원과 수돗물의 원수를 pH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좀 받아 놓을게요. 자, 이 정도 받아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예, 요거 받아 놨고요. 요거 끄고 이제 끄겠습니다. 자, 끄고. 자, 다음은 직수로 해가지고 직수로해서 많이 나오는 이 중공사막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자, 중공사막 필터입니다. 이거는 자, 요 보시면은 UF 멤브레인 중공사막 필터 보이십니까? 네. 이거를 제가 물을 한번 또 이 원수를 역삼투압에서 빼서 한번 물량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필터가 좀 꽤 오래된 필터이긴 한데도, 오래 쓰면 필터가 막혀서 물이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은 기공이 많이 크다는 이야기죠. 기공이 크면은 아주 미세한 중금속을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열어볼게요. 굉장히 차고 나오죠. 물 막 소리가 나듯이 많이 나오죠. 이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아, 요거 너무 많이, 이렇게 이런 정도로 물이 펄펄펄 쏟아지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소비자 쓰시기에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중공사막이라는 필터 직수로 쓰면은 물이 많이 나오는데 편리하긴 한데, 체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지하수에 쓰면 안 됩니다. 석회질을 나오는 데서는 석회질을 못 잡아냅니다. 철분이 많은데도 철분도 제대로 못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전용으로 쓰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수도 원수가 흐르는 강물이 아니고 아주
수자원 관리가 잘 돼 있는 뗏물이면 좋겠죠. 그런데 쓰신 데는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미세한 채니까요. 자, 끄고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급을 잘 안 하는 필터. 자,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도자기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일하면 깨집니다. 자, 이거는 세라믹인데 스위스에서 개발되어 있는 심해 규조토로 구운 도자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고 미국의 유수한 업체들은 이 세라믹을 선호를 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라믹은 왜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안 쓸까요? 이게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요, 한번 소비자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왜? 소비자가 깎았거든요. 기사하고 깎았으면 이 재구매 안 일어납니다. 관리만 잘 되면은요, 10년을 쓸지 얼마나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들이 이거를 아주 거센 사포로 팍팍 깎아버리면은 그럼 수명이 짧아지겠죠. 근데 부드러운 사포가 살살살 깎으면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세월이, 조금 전에 중공사망은 제가 2013년도 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그 오랜 세월을 거쳐도 물이 잘 나오죠. 필터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중금속이라도 예전 성분에 의해서 필터는 막히는 게 맞습니다. 이 세라믹 도자기 필터는 3, 4개월이 지나면 물량이 줍니다. 막힙니다. 필터를 관리 안 하는 분들은 이 필터를 넣게 되면은요, 물이 안 나와서 관리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필터입니다. 그만큼 정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이거를 입에 넣어도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황토를 우리가 먹기도 하죠. 그런 개념으로 아주 자연 친화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라믹에서 나오는 물을 한번 보죠. 자, 이 속에 세라믹이라는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셔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중공사망하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배 차이 정도를 느끼거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필터가 유속이 줄면서, 제가 살짝 꺼볼게요. 이렇게 줍니다. 물이 줍니다. 막힌다는 거죠. 자, 이 세라믹 필터입니다. 자, 요렇게 세라믹 필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다음에 시간 나면 중국 사막도 이 속을 열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필터를 물이 통과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메이드 인 USA도 찍혀 있죠. 예, 저는 미제라고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NSF를 받아야지 면제합니다. 미제를 떠나가지고 공정기관에서 정확하게 공정해주는 재료만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전화 오네요. 끊어버리고. 25년을 정수기를 제가 한우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재료의 분별력이라든지 분별력이 있는 거죠. 분별력이. 전문가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어떤 분별력이 있다? TV 광고를 많이 나오는 그것이 메이커라고 소비자들이 인정하죠. 그런데 정수기 필터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공정기관에서 NSF라는 이런 공정기관에서 NSF
그죠? 골드실 마커 이런 인증서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서를 받은 필터를 저는 조합을 한다는 거죠. 자, 세운상가의 컴퓨터 전문가가죠. 컴퓨터 전문가가 컴퓨터를 아주 빠른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빠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완제품을 살까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 친구들은 조립을 해서 가장 빠르게 최적화의 컴퓨터를 전문가들은 사용하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우수한 필터를 제가 재료를 잘 하니까 선별을 해서 제가 소비자들한테 공급한다는 거죠. 왜? 소비자들은 선별을 할 수 있는, 그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우수한 필터를 선별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정수기는 외부의 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터의 우수성인 게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필터를 선택을 해서 미네랄 통과식이고 물낭비가 없는 도자기, 세라믹을 핵심 필터로 쓴다면은 그 물은 아주 양질의 물입니다. 모든 재료를 NSF 받은 필터와 재료를 써서 공급받는다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삼투압 물을 받아놨고요. 중공삼하고 세라믹 물은 안 받아놨네요. 자, 그거를 제가 물을 받아서 pH를 한번 볼게요. 물의 pH를 역삼투압은 조금 전에 봤죠. 그리고 중공삼합 필터를 끌어서 물을 또 뽑아 볼게요. 중공삼합도 당연히 pH가 수돗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중공삼합입니다. 중공삼합 물을 받았어. 조금 받을게요. 이렇게 양을 받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이 받았네. 좀 버리고 그러고 자, 세라믹 필터도 물을 받아야 되겠죠. 물을 조금 받아서 pH를 보여드릴게요. 금방 안 나오죠. 중공삼합 금방 나와버리는데 세라믹 금방 안 나오죠. 보시면은 제가 촬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참 두서없네요. 자, 조금 연습이 되면은 앞으로 다양한 정수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정수기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소비자분들이 많은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집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아저씨 이렇게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 너무 모르면은 관리 받아야 될 부분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역삼투압, 그 다음 중공삼합 세라믹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은 역삼투압은 미네랄 일부 잡아하기 때문에 pH가 약간 약산성이 나옵니다. 자, 시약을 10% 드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거를 졌습니다. 보시면은요, 약간의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컵이 보이는지 한번 보이십니까? 약간 파랗죠? 요거는 세라믹. 자, 요것도 파랗죠? 자, 요거는 보세요. 약간 노릇무리하죠? 약산성입니다. 이게 역삼투압이에요. 예. 빨갛게 나오면 강산성인데, 그냥 요거는 수돗물의 pH가 거의 중성에 가깝다면은 요거는 약간 약산성입니다. pH가 한 6.8쯤 될란가요? 그런 약산성입니다. 자, 요거는 거의 수돗물의 중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파랗죠. 약알칼리 개념이죠. 약알칼리 아직 pH가 7.0이면은 중성입니다. 근데 7 이상이 되면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네랄 함량에 의해 가지고 pH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걸 보십시오. 약알칼리죠. 예.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역삼투압은 약산성이죠. 약산성. 수돗물이
수돗물의 pH가 7.0에 근사치 뛸 거예요. 떨어지는 빗물도 거의 중성입니다. 중성이고 땅에 떨어지면서 미네랄을 갖다 함유하다 보니까 pH가 이제 우리 지하수가 pH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중공 사막이라든지 세라믹이 직수 개념으로 미네랄을 통과시키지만 중공 사막의 어떤 단점을 본다면 기공이 너무 커서 이게 뭐 몇 년이 지나도 일정 양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제가 오랜 세월을 정수기 하면서 느낀 점이고, 세라믹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라믹은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은 필터가 막혀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터를 깎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물 낭비도 없고 기공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라믹은 그런 부분에 모든 것을 커버를 많이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 필터, 관리하는 우리 업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많은 필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게 직수정수기 위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추세가 직수정수기고 미네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으면 이롭기 때문에 세라믹을 제가 언제 좀 시간이 되면은 봐가지고 제가 물을 치수해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라는 데까지 제가 수질을 완벽하게 시험 성적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